자, 종합지수 어제 이제 좀 말씀드렸죠. 어제가 좀 어때요? 목조르기 하면서 이렇게 확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셨죠? 아이고 이러다가 2900까지 마저 깨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근데 제가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했죠. 뭐 어차피 과정을 이해하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과정이 있다. 매일 등락하는 주식, 알 수 없는 것이 주식이라고 하지만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또 그 과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다시 한번 누르지만은 어때요? 바닥을 만들러 오는 과정. 그래서 항상 바닥은 그냥 가지 않는다. 특히 지수는 더 그렇습니다. 지수는 비교적 이렇게 깊은 조정이 왔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등 살짝 하다가 한 번 더 눌려가지고 바닥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왜 바닥은 이제 10월 달에 10월 초에 한번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바닥이 나왔고 여기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 근데 더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과정.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시간을 여기 보세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한 달이거든요. 한 달. 한 달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그런 부분 과정 중에 각각의 하나의 부분들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렇고 각각의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 이렇게 한번 다지고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바닥은 나오고 이렇게 또 다지고 확인하는 과정 쌍바닥이 있고 가겠구나 하지만은 또 여기가 이제 한 달 되는 정말 하나의 부분이지만은 한 달 정도 된다는 것을 보면서 시세라는 것은 참 시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는 매번 느끼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예, 그러니까 뭐 조정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뭐 그러한 걱정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세라는 흐름은 정말 크게 가는구나. 근데 그렇게 크게 가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분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때요? 막 올라가느냐 마느냐 막 치고받고 막 이런 감정의 싸움들이라든지 그죠? 오르면 좀 기분이 나아지고 빠지면 기분 나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것이 얼마나 좀 부질없는 그 행동인가 때로는 뭐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하나의 과정 그리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안목들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것 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이거 단기거든요. 이 시세 입장에서는 이거 단기 조정이거든요. 잠시 누르는 거. 근데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너무 짧게 이렇게 접근하면 짧게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한번 시장과 또 종목 좀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을 해가지고 종합지수 5일선을 이제 좀 회복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은요, 조정하고 있는 이 순간은 무조건 5일선 아래입니다. 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짧든 길든 지금 이 순간이죠. 이 순간이 빠지고 있는 중이냐 아니냐는 무조건 5일선 아래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5일선을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잠시라도 오르려고 하면은 5일선 위가 되겠죠. 반드시.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본다면은 지금 5일선까지 회복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나 어제가 이제 하나의 또 다시 바닥이었다면은 바로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다,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다음 주 빠르면은 다음 주 중에 추가적인 어떤 반등하면서 저기 이제 그 이 지금 여기가 하나의 또 그 박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305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3000에서 3050포인트. 거기까지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왕이면 어때요?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죠. 바닥에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빨리 회복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상승하면서 그나마 월선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그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주말인데 이번 주는 더 빠지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되었고 다음 주는 이제 좀 회복, 조금 추가적인 회복과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3000에서 3050포인트까지도 이렇게 회복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반등, 약간의 반등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은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종합 지수는 좀 약해요, 역시. 코스피는요. 역시 코스피는 지금 좀 약하다. 그리고 중소형주들마저도 좀 강했는데 이번에 또 조정 들어와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도 보면 너무 겁먹을 거 없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쓰리바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면 어떤 게 느껴지나요?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이제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닥, 그래서 이제 바닥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져졌다는 것은 이제는 뭐 여기는 더 깨지 않을 거라라고 하는 더 견고한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내려가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그러한 종목이 나올 수 있으나 이제 그런 종목이 이제 빠지게 되면 어때요? 좀 대비를 하거나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종목은 이제 대비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은 물론 뭐 그것이 그 종목을 여러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이런 것이 아니면은 좀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더 빠진다 하고 하면은 그 종목은 좀 문제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그 오를 수 있는 조정을 받을 때는 받더라도 다음에 오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면 더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설령 살짝 깨고 내려갔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힘없다,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자꾸만 이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도 안 빠지는데 반등도 못 하고 있죠. 힘 없어요. 저점 깨는 건 아닙니다. 저점 깨는 건 아닌데 근데 삼성전자는 앞서서 이미 많이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종목을 보니까 어제는 이제 하나의 또 바닥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역시 바닥을 만들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좀 그래도 부진한 대형주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나마 좀 돌아서는 종목들도 보이기는 보입니다. 살짝씩 돌아서는 종목. 포스코도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닌데 모처럼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것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이러한 것들 예고를 하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하락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다가 오늘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더 빠질 계획이라면 그냥 머무르거나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겠죠. 그렇다면 지금 포스코 사라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물론 뭐 멀리 보실 분은 한번 사보아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포스코가 어떤 탄력이라든지 상승세를 이렇게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이거든요. 하지만 돌아섰다. 이제는 뭐 더 빠질 것은 없다. 이런 것은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뭐 신나게 빠지던 HMM마저도 오늘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고 이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좀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등은 어느 정도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반등은 반등이에요. 반등은 반등이지 시세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강하게 쭉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 과정은 아닙니다. 짧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긴 더 빠지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격이 컸죠. 왜냐하면 지난 장에 이끌어냈던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장에서 이제 이끌어냈던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갈 때 그때 보면 이제 좀 비교적 험악한 조정을 하는데 이런 종목이 하나 둘 돈다는 것은 이제 역시 시장의 바닥과 이제 더 빠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가격적으로 더 빠지지 않는다는 거
더 빠지지 않는다는 거 뿐이지 그 이전처럼 이렇게 큰 상승을 이렇게 쭉 뻗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추세가 꺾였죠. 이전부터 올라오는 추세는 확실히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오늘 특징 보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을 하네요. 셀트리온도 이제 저녁에 보니까 어저께 저 유럽입니까? 코로나 치료제 승인 권고 뉴스 속보 뚝 뜨더라고요. 휴대폰에서 뭔가 툭 떠요. 그래서 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속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던데 그래서 뭐 그러한 그러면 뭐 내일 조금 오를 수는 있겠구나. 좀 오르기는 올랐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항상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호재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많이 기다리죠. 그래서 이러한 호재나 정보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잘 먹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시 보시다시피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쭉 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쭉 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침에 반짝 산성했다가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밀려서 내려오고 있죠. 역시 아직 힘은 없다.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힘은 같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힘을 잃고 있었던 과정, 즉 하락하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뭐 여기서 셀트리온도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본격적인 어떤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이제 더 빠지지는 않고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라든지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이제 겁먹을 정도는 이제 아니지 않느냐. 이미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오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이제 겁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언제쯤 그러면 본격적인 탄력을 회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과제가 되어지거든요. 더 빠지만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자, 그래서 뭐 본격적인 상승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NC소프트가 어제 상한가 났죠. 깜짝 상한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얘도 이제 큰 시세로는 이제 이미 꺾였다. 그래서 짧게 반등은 나오지만은 뻗어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어제 상한가 나왔지만은 이제 요걸로 끝이거든요. 제가 이제 NC소프트 어제 상한가 가길래 너무 불화하지 마십시오. 뭐 이거는 이제 상한가 나왔지만은 내일 막힙니다 했더니 바로 그냥 쭉 깎여서 내려가고 있죠. 어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없던 일들이 NC소프트에서 일어났어요. 아마 그 좀 소식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상한가로 이렇게 올라간 것은요. 이게 개인이 엄청 샀거든요. 어떤 개인 큰 손이 샀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 규모로서는 매수 규모로서는 사상 최대인데 4천억 정도를 개인이 샀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큰 손이 4천억 정도를 이렇게 샀는지 아마 소수 계좌에서 이렇게 샀나 봐요. 참 근데 그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상승의 힘이 커야 되겠고요. 상승의 힘이 커야 되겠고 또 거래량이 이제 실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르는 데 대해서 어떤 그 잠시 동안에 어떤 소수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어지기보다는 다수에 의해 가지고 이 가격이 결정되어야지 그 가격이 어때요? 신뢰성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수보다는 다수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제 거래량까지도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이 대부분이 이제 그 개인이 샀다는 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무엇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는데 참 좀 재밌는 그러한 또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이게 가격을 앞으로의 어떤 NC소프트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뭐 결정적으로 무슨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시세에게 물어야 되는데 반등으로 끝입니다. 지금 이제 반등 다 나왔어요. 1차적인 반등.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 이후에는 항상 누르면서 이제 긴 횡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오히려 뭐 NC소프트를 제외한
다른 게임주들이 오히려 더 낫지. 지금 뭐 NC소프트는 그렇게 뭐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수년에 걸쳐 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러한 동향이라든지 종목들을 볼 때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돌아서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돌아서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차례 이제 폭풍이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대충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장을 통해 가지고 가장 불안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역시 이렇게 하락할 때의 어떤 그 하락이었죠. 이 하락할 때 어떤 그 조정. 그래서 이제 이 계좌가 아무래도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뭐 이거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늘 그러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우리 왜 기회도 있지만은 또 그런 리스크도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막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 그거 아니에요. 내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일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사실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상이고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세상에 그냥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일은 알 수 없다는 것은 그 리스크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보통 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리스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또 세상의 법칙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자, 근데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있어서 리스크라는 것은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주식을 매수했을 때 오르면 괜찮은데 빠지는 거에 대한 그러한 걱정들, 우려들 그게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리스크인데 아마 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빠질 때 재빠르게 빠질 때 재빠르게 어떤 빠져나온다든지 그죠? 그러한 기술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리스크 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재빨리 빠져나온다라는 것이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투자를 한 사람들도 시장이 이상하다 빨리 나와야겠다 이런 판단들 있죠. 그것은요 그게 그 리스크가 그것은 어떤 하나의 기술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리스크 관리는 그러면 무엇인가?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 하락에 대한 이런 조정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완화시킨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보면은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분산 아니겠습니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라 분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집중해 가지고 올라 버리면 되는데 그게 푹 빠져버렸을 때는 타격이 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로 나눠 놓으면 어떻습니까? 빠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오르는 종목도 있잖아요. 물론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오르는 종목이 상승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더 많을 것이고 하락장에서는 다소 빠지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어때요?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골고루 섞여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적정하게 우리가 관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빠지드는 종목이 있더라도 오르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지만은 또 그러한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어느 정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한두 종목, 많으면 두세 종목 이렇게 집중 투자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기는 우리 이제 88TV 교육이 잘 분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리스크라는 거 있죠. 이 리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주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도로가 어때요? 평탄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평탄한 도로면은 아주 어때요?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길에 어때요? 요철이 많으면은 불편하잖아요. 울퉁불퉁 해가지고 차 덜컹덜컹거리고 그죠? 어, 그러면 불편하죠. 그렇게 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때요? 불편한 것들이 완화되면 어때? 좀 완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리스크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리스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앨 수는 없는데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리스크를 완화. 여러분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만 있다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해지고 어때요? 투자하기가 좀 더 나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완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뭘까요?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 속에서 이 리스크를 완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뭐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그 비법 있죠. 그런 뭐 어떤 특출나다든지 아주 뭐 이렇게 개성적으로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듯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은 크게 비법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비법이라는 것은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너무 진부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효과적인 비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제 완화가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짧은 등락은 이거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짧은 등락에 이렇게 연연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짧은 등락들 있죠. 이 짧은 등락을 이거 다 맞추려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짧게 투자를 아마 여러분이 투자를 하더라도 또 어떤 한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요거는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먹기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 단기로 보고 어떤 한 종목을 매매할 수도 있겠죠. 때도 있고요. 아마 한두 번은 해보셨지 않을까 하는데요.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신경이 거기에 쫙 집중돼 있죠. 집중돼 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이제 저걸 사기는 사야 되는데 지금 살까? 조금 더 지켜볼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신경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집중하다 보니까 다소 어때요? 약간 날카로워질 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차서도 문제입니다. 사가지고 사기는 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이다가 빠질까봐 막 집중하게 되고 그죠? 예, 막 저러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하다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내려온다는 것은 내가 그러면 그것을 손절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을 주시하고 또 오를 때도 마찬가지. 오르긴 하는데 저거 언제 꺾이나? 꺾이면 팔아야 되는데 하면서 주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그것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아니고 리스크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다가가는 리스크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것이 한 20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0분. 20분이 넘어가면요 떨어진대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한 40분, 50분, 그리고 이제 정말 맥시멈으로 잡으면은 한 100분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보면은 수업 시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애들은 짧게 그리고 이제 좀 뭐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조금 늘고 뭐 대학 가면 하면 100분 이렇게 수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맞춰져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사람이 이제 집중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길지는 않다고요. 그러면 집중력이 길지 않은데 이제 그것이 오버되고 시간이 넘어가면
우리 뇌는 피로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실수를 연발하게 되죠. 판단력 흐려지고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는 짧은 어떤 움직임에 집중해가지고는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만약에 느꼈다. 이번 조종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라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이 시세를 다루고 있는 것을 너무 짧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에 지금 먹는 것만 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지금 샀으니까 올랐으면 좋겠다. 오르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빨리 올라라. 내가 샀으니까 빨리 올라라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오르면 더 좋아요. 오르면 좋긴 하겠지만은 대신 어때요?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는 좀 너무 이렇게 그 리스크 평탄화라 할까요? 그러한 작업으로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락장에서는 또 반대로 어때요? 너무너무 민감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요. 조종이 들어오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전에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 크게 본다면 어때요? 큰 방향으로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나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시간 속에서 내가 리스크를 이렇게 완화하고 다루어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르는 거 바로 수익 나고 바로 오는 걸 좋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지는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 즉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그죠? 만약에 하락할 때 어제같이 이렇게 하락하고 요 사이에 내려갔을 때 내가 뭐 거기에 신경이 써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하루 종일 불편하다. 속 쓰리고 밥도 못 먹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때요? 잘못된 것이죠.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짧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누구나 빨리 오르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보자일수록 다루기가 어려워요. 주식은. 그죠?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를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손실을 안 봐야 되는데 손실을 안 본다는 것이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더라도 어느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대응이 빨리빨리 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그 대응이 빨리빨리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연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초보자일수록 더 빠른, 더 짧은 시세이 오르는데 더 연연하게 되어 있죠.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묻어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좀 빠지더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밤에 편안하게 빠지더라도 편안하게 잠 잘 잘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것은 이제 투자를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지표를 나타낼 때 그 부분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 밤에 걱정되어지고 자다가 잠이 와가 밤에 걱정으로 잠 못 자고 미국장 어떠냐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잠 잘 잡니까? 우리 열공주씨님. 우리 열공주씨님은 이제 잘 하시니까 그래요. 잠 잘 자야 되죠.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완화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 준다면 어느 정도 조정도 받아낼 수가 있고 내가 마음에 용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요. 근데 있죠. 주식이라는 것은 신기한 것이 그러다가 돌아가요. 예, 빠지다가 돌아서거든요.
꼭 급락장에만 돌아서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꼭 뭐 시장에 악재가 와가지고 급락해야지 바로 이렇게 반등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조정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나면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2018년도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2018년에 고점에 오신 분들이 계시죠. 고점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고점에 와가지고 물려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또 좀 아픈 조정이긴 하였죠. 하지만은 내가 멀리 바라보고 멀리 기다려 줄 수만 있다면은 어때요? 이런 고생은 있었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다 참아낸 사람은 지금 3,000포인트 시대까지 온 거거든요. 3,000포인트를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깨긴 했지만 그래도 3,000포인트 시대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까마득했거든요. 3,000포인트 하면 저 3,000포인트 오는 거 맞나? 언제 오나 하는데 이런 고점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결국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와장창 끝나는 이러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돌아와 있고 나중에 보면 더 이상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 있죠. 이게 이제 시간 속에서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식시장은 항상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아내는 측면 있죠. 얼마나 감당하고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다. 제로고 그러면 수익과 리스크가 공존하는데 리스크가 제로이면은 무조건 수익 나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멀리 봐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멀리 뭐 꼭 장기를 제가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장기로 볼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장기로만 이렇게 길게만 볼 수 있다면 리스크 제로인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한 곳이 주식시장이다.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것이 부실주만 다루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곳이 주식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게만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제 빠질 때 우리 회원님들이 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 뭐 보통 보면 이제 주식 안 하다가 주식 시장이 이렇게 고점에 보면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자신 없고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에 가입했다. 주식 시장에 나는 인덱스 펀드는 가입했다. 종목은 자신 없고 근데 내가 왔을 때 공교롭게도 다 고점이에요. 예, 잘 된다고 하니까 다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물렸어요. 2007년에 물리고 2007년에 샀더니 어때요? 부폭락했거든요. 막 절반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이고 망했구나 생각하는데 근데 참았거든요. 안 팔고 그냥 잘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회사 생활하고 이제 주식 안 잊고 있다가 또 이렇게 2011년도 이렇게 또 시장이 반등 오 신고가 이때 나니까 반등 와가지고 신고가 나니까 또 좋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 이번에가 더 기회인가 해가지고 또 사보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모은 돈 또 이렇게 사보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이렇게 큰 조정 와가지고 또 조정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울죠. 아이고 나는 정말로 투자는 안 되는가 보다. 투자하고는 나하고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정말로 한동안 또 잊고 있습니다. 대신 팔지는 안 했어요. 뭐 팔지는 않고 있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한 2018년도쯤 되니까 어때요? 이때도 뭐 주식 시장 가고 뭐 테마주 움직이고 하니까 또 이제 근질근질하죠. 한참 동안 잊고 있었는데 근데 주위에 보니까 막 친구들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만 소외될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여기 또 모은 돈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또 고점이에요. 나 재수 없어. 어떻게 들어갈 때마다 나는 꼭지냐 세 번에. 지금까지 한 번 더 투자해가지고 고점에만 다 들어가가지고 실패만 하였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번에도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는데 지금 오면 어떻을까요? 이 사람 수익이 난 거거든요. 나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사면 빠지고 사면 폭락하고 사면 폭락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보면 어떻습니까? 수익 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수익 났잖아요. 그죠? 시장에서는 실패하고 이렇게 다 잃는 사람들도 많은데 절반씩 막 날아가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수익이 난 거잖아요. 안 팔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긴 시간 속에서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역사적인 고점마다 다 진입을 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진입을 고점에 세 번씩이나 진입하면은 거의 뭐 투자해서 망하다시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익이 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리스크를 시간 속에서 완화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이거는 동화 같고 소설 같은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조정이 처음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물론 앞서서 이런 큰 조정을 하신 분들은 이번에 조금 아프긴 하지만은 그때만큼 뭐 패닉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텐데 저기 뭐랄까 이때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 작년 연말, 연초 그리고 올해도 그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2012년 2012년이 아니고 2020년 여기 코로나 올 때 폭락 이것을 겪어보지 않고 그 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조정이 처음 보는 조정일 겁니다. 아주 아픈 조정이고요. 그죠? 아이고 이런 조정 나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지무지 아프게 너무너무 힘들게 와 주식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 정말 희망이 안 보인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면은 나는 너무 이 리스크 주식 시장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리스크가 더 큰 곳이에요. 리스크는 여러분이 만약에 리스크를 전혀 겪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은 저기 저축 예금 이런 거 하야죠. 리스크하고 수익은 비례를 하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은 것이고요. 대신 이제 수익률이 그 리스크가 작다고 하면 수익률도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칙이에요. 금융에서 법칙.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익을 위해서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것이 주식인데 반면 리스크도 크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수익도 큰데 리스크가 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한 생각 없이 여러분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야 뭐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조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조정도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감내를 하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주식 투자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면 이렇게 먹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들어오면 시장이 좋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먹을 거야, 상승할 거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 기대감이라는 게 어때요? 단기적인 승부, 단기적인 성과를 누리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만 집착하니까 막 신용도 쓰고 지금 신용 그 주식 시장 요 근래 보면 올라올 때 보면 어때요? 사상 최대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막 기본적으로 신용을 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요, 뭐 신용 쓸 근데 넓게 보면은요, 어차피 시간 속에서 갈 거기 때문에 신용 쓸 필요도 없고요. 예, 뭐 무리한 돈 가져와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영끌 투자 막 이러는데 아니 주식 주장이 왜 영끌 투자를 합니까? 주식 폭락할 때 나는 그냥 끝날 겁니까? 장렬히 전사할 거예요. 주식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전사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끝낼 수 없잖아요. 근데 영끌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뭐 죽자는 말이지. 이번에 한번 올인 해가지고 잘못되면 죽자는 뜻이지. 영끌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이 다 욕심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막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길게 가라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가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가시는 분 진짜 대박 납니다. 대박은요, 정말 대박은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않다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다면은
예. 나는 너무 이렇게 짧게 보고 간 건 아니냐. 혹시 뭐 한 1년 투자하거나 한 몇 개월 투자하면 그래도 수익 나지 않겠느냐. 심지어 한 6개월 정도 투자하고 나면 그래도 한 2, 30%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상당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여러분 6개월 정도 투자해가지고 2, 30% 수익 나겠다 기대하는 건요. 엄청나게 욕심이 큰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겠고 그런 수익률을 하려고 하면 리스크도 크지 않습니까? 그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잘못될 경우에는 크게 망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아까처럼 아주 길게 보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내가 감안하고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한 2, 3년은 이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 3년은 이렇게 묻어둔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뭐 2, 3년이 꼭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라도 수익 나거나 이제 다 오르고 나면 챙기긴 챙겨야 되겠죠. 하지만 요 정도는 내가 묻어둘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면은 성공합니다. 대부분. 왜냐면요. 사이클이 있거든요.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10년 사이클이 있지만은 보통 한 3, 4년 오르고 내리는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묻어둔다고 하면은 최소한 본전은 옵니다. 그 사이에. 예. 최소한은 본전은 오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는 묻을 생각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짧게 그러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들어왔다. 특히 요번 이런 장에서는요. 여러분이 몇 달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강세장일 때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여러분이 1년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는 물론 올라올 거예요. 종목은 올라오는 종목도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수익을 만들려고 하면 1년 이상은 그래도 묻어둔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그래도 이번에 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있다더라도요, 좀 그 시간 속에서 좀 완화시키면서 이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우리 주도주 가는 거 보면은 지금 말고 옛날에 이렇게 갈 때 있죠. 여기도 보면 오르죠. 시간 속에서 이렇게 키우면 상당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가다가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빠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빠지기도 해요. 막 수개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죠? 한 6개월 정도 빠지죠. 그리고 2만 원 같은 것이 16,000원까지 빠지니까 한 25%, 30%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종에서는 20막 2, 30% 달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조종이 있지만은 시간 속에서 내가 더 이렇게 이끌고 간다면 어때요? 돌아서서 수익 나잖아요. 그죠? 수익 나고 더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기간 동안이 보면은 한 2, 3년 되거든요. 2, 3년. 그래서 제가 한 2, 3년은 투자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완화가 되면은 이 짧은 등락 다 맞추려고 하면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맞춰가면서 가는 게 투자가 아니고 하나의 그래도 큰 이런 장기적인 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정말 대박 나는 거고요. 막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묻어 가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분들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묻어 가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없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1년 넘게 조정을 하였지만은 결국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또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 가지고 패닉에 빠질 필요 없고 빠지더라도 하나의 추세를 보세요. 추세가 보고 살아있다면은 결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추세가 살아있는 거, 여러분이 꼭 장기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쉬긴 쉬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다면은 그 종목은 돌아서 가는 겁니다. 또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마 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좀 더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앞서서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들지 않을까.
아마 지금 좀 이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과 또 이제 아 지금까지 성과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물러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확실하게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그랬다면은 조금 더 여유를 주세요.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넓게 주는 거. 어차피 여러분 주식시장 떠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못 떠나거든요. 그 속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 뭐 단타하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시장에는 머물 거라고요. 근데 어차피 시장에 머물고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생할 땐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이냐? 뭐 좀 이렇게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 묻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장기? 뭐 꼭 장기, 무조건 장기는 저는 그렇게 물론 장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장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장기를 권하기보다는 너무 단타적으로 너무 짧게 가지 말자는 거죠. 네, 짧게는 가지 말자. 제가 한 2, 3년 바라보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뭐 장기는 장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좀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몇 개월 딱 나눠 가지고 여기까지가 단기고 여기가 중기야 그건 아닙니다. 물론 쌀사비팔님처럼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좋습니다. 저도 큰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고려 산업인데 제가 이거 끝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를 더 사가지고 뒤에서 했지만 제일 처음에 샀을 땐 여기서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때까지 다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수익을 이렇게 맛봤는데 근데 역시 대박은 길게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가는 것때 여기까지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따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러한 하나의 추세가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방향은 좀 따라가세요. 뭐 이러한 방향들이 있죠. 이러한 방향 정도는 따라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 이거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 챙겨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사야 되고 때리고 사야 되고 여기서 팔고 해야 된다고 이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재빠르게 이렇게 뭔가 기동성 있게 민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고수고 그게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기술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 아니에요. 크게 보지 못하고 큰 어떤 줄기를 보지는 못하고 짧은 거에 들어가 가지고 연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줄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기술이고 그게 이제 그게 고수이죠.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게 고수. 그리고 그게 기술이고요. 물론 요렇게 우리 쌀사비팔님처럼 요렇게 갈 수 있으면 진짜 고수이죠. 초고수죠. 이렇게 다룰 수만 있다면. 이러한 시세를 다 먹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고수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이 이번에 조정 와도 어때요? 걱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시장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크게 들어오는 건데 중간에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10년 주기가 있는데 그런 10년 주기의 정점 시작은 항상 이렇게 폭락이 와가지고 대폭락이 와가지고 리먼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런 폭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와가지고 다음 폭락이 올 때까지 하나의 사이클인데 그럼 다음 사이클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 있잖아요. 이제 뭐 3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우리 여기 2008년에 비하면 이제 요 정도 올라왔나요? 이제 요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이제 살짝 조정이고 또 나중에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을 텐데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못 갑니까? 그렇게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려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요. 그리고 뭐 요 정도
좀 힘들려면 조금 더 좁혀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비교적 이런 큰 이격 있죠. 이런 거는 뭐 조금 다룰 수 있지만 이 짧은 이 등락 있죠. 요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반대. 힘들어요. 저도 리딩하기 힘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가기 힘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는 묻어두려고 해야 됩니다. 시간 속에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단순히 시간 속에서 기다리면서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간 속에서. 그죠? 리스크는 우리의 적이죠. 수익을 이렇게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 속에서는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또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으면요 조정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구나, 좀 들어오는구나.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래 마디매매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급락하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결과가 손실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복싱 게임, 복싱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복싱 경기 보면 어때요? 나 격투기라든지 복싱 보면 나는 때리기만 하고 한 대도 안 맞겠다는 거 없지 않습니까? 맞기도 맞죠. 맞기도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게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지금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맞고 있다고 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매매하지만은 이렇게 비교적 큰 종목이 들어올 때는 알아서 미리 막 팍팍팍 줄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빠지면 참아내고요. 빠지면 참고 또 올라가면 거기서 또 수익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번 조종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내가 짧은 그 성과를 기대하고 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좀 길게 어느 정도 묻어가려고 조금 지금의 어떤 따르고 있는 나름대로 추세가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크게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 살아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희망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조정 오늘 그래도 좀 거세게 올라오고 있다, 그죠? 아까는 5일선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2960까지도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서게 되면은 종목들은 바쁠 거예요. 상당히 이제 종목들이 바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됩니다. 지금까지 움츠리고 잘 참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반격을 한번 생각해 볼 때도 되었다. 사실 여기서 시장이 요만큼 반등할 때도 보면은 이미 어떤 종목들은 사실 여기 외바닥의 첫 번째 바닥 아니겠습니까? 바닥이기 때문에 먼저 살아나서 돌아가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확인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뒤따르고 센 종목들은 앞서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따르는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인데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오히려 기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정, 인내, 참음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반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뭐 말씀드렸던 한국 주강 이런 거 저기 10월에 조정해서 그 자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출현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는 다 나가버린 거고요. 지금 이제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상승하고 이제 지금 조정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종목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출발을 잘 해야 된다 이거 있죠. 출발을 잘 해야 된다. 시장 오늘도 반등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잘 해야 된다. 좀 이제 취임이었으면은 힘을 내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힘내면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장도 참 재미있는 게 그 3일 전, 4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종목도 있고 좀 그래도 양봉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그러는데
이 3, 4일 어제를 제외하고 이틀 3일 전에는요. 종목이 다 그냥 퍼렇게 해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재미없다. 너무 고요하고 너무 재미없다 했는데 보통 바닥이 그렇거든요. 이제 큰 바닥에 올 때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모든 것이 팍 가라앉아 있고 진짜 침울해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어제 있죠. 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제가 또 하나의 이런 정점에 이제 달아들었던 자리인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종목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조용했다가 오늘 또 물론 오늘은 뭐 시장이 반등이 왔으니까 오히려 음봉보다는 양봉의 종목들이 더 많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또 아까 보신 제2의 한국 주강처럼 튀어나오는 이러한 종목들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아까 가는 분들도 좋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은 오히려 기회예요. 뭐 제가 단타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번에 사가지고 근데 스타트 할 때 종목을 사놓아야지 길게 가든 어느 정도 따라가든 할 것 아닙니까? 매수 시점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아주 중요할 때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2의 한국 주강을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 비즈니스 온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 보세요. 시장은 곤두박질 치는데 뭐 강한 먼저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따라가기 부담스러워졌죠. 근데 이 보시면은 시장은 어려울 때 먼저 달아나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힘쓰면서 쫙 나가죠. 그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재미없거든요. 재미없고 그러다가 이 종목이 보면은 시장이 이제 어제 오히려 시장은 이제 조종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어때요? 시장은 이제 바닥을 잡는 상태인데 어제 오히려 상한가 튀어나가고 오늘 또 튀어나갔죠. 자,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준비된 종목, 빠른 종목은 이미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 가운데서도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이제 수익 많이 났는데 우리 사실 저거 있죠. 이거 12월 달부터 샀거든요. 작년 12월 달부터 산 거예요. 12월 달부터 사가지고 이런 조정도 물론 중간에 챙기실 분 생기겠지만 또 참으신 분들도 있죠. 참으신 분들은 지금 어때요? 완전히 그냥 극대화돼가지고 이제 수익이 팍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다 100% 넘어간 거거든요. 이제 한 120% 됩니까? 한 120% 130% 되나요? 저기 사신 분은 그 정도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분 조금 늦게 사신 분들도 뭐 웬만하면 100% 이제 다 넘어갔을 것 같아요.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지금은요 될 때이거든요. 시장은 꽉 누르면 반발을 합니다. 시장은 꽉 누르면요 스프링과 같아가지고 스프링 꽉 누르면 탁 뛰어오르잖아요. 지금은 스프링과 같이 이렇게 잘 눌러져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튀어오르려고 단 얼마라도 튀어오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적당히 살 수도 있지만은 열공주신이 119%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120% 수익 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잘 눌러져 가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튀어오를 때요. 그래서 튀어오를 때인데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적당하게 튀어오르는 것보다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더 좋겠죠. 근데 그러한 종목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또 보면은 상당히 그러한 식으로 이제 튀어나가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시장은 바닥이었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보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벌써 그 걸음이 바쁜 종목들은 이미 막 이렇게 강하게 튀어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는 종목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아주 좋은 기회인데 항상 여러분 고점에 와가지고 고민하고 여기서 수익 나긴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뭐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조정이 기회다. 조정이 왔을 때가 기회다. 기가 따갑게 들었지만은 그걸 뭐 그렇구나 듣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상 지금 조정이 들어왔네요. 시장은 어려운 때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동해야 할 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비즈니스선 이런 종목이 또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오히려 뒤따를 종목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수두룩한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자, 이제 이러한 출발하는 종목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종목과 함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닙니다. 예, 오늘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좀 시간 속에서 이렇게 리스크를 좀 완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자. 어느 정도 이런 추세를 좀 따라가려고 하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가 기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아요. 물론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시장의 조정 자리에서 이렇게 탁 튀어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은요 항상 이런 기회를 줍니다. 시장은 때릴 때는 거세게 이렇게 때리지만은 우리를 아프게 때리지만은 때리고 나면 나중에 코피 닦아주는 것이 또 시장이거든요. 그랬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30% 수익이 아니고 100% 넘어가셨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기 막 수백 프로도 도전하고 그렇게 가보셔야죠,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종목들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은 항상 어렵게는 하지만은 나중에 다 보상해줘요. 다 코피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실망스럽고 좀 힘들었다면 힘내시고요. 아무쪼록 이런 지금 이런 기회를 주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힘없는 종목 틀리잖아요. 아까 우리 저기 시장 시작할 때 좀 그 종목들을 몇 개 봤는데 조금 돌아섰다. 그래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러한 종목들이 힘이 없거든요. 앞서 많이 상승하였고. 근데 이 종목은 앞서서 상승한 게 없잖아요. 별로 상승한 거 없고 고생만 진탕하다가 이번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고생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나갈 때입니다. 앞서서 들어와 가지고 조종했던 종목들 있죠. 꺾여서 팍 들어왔던 종목들. 그러한 것은 이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더 빠지지는 않을 뿐 다음 상승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미 쉬고 있었던 종목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반등 저렇게 간다고 가지 말고 NC소프트 뭐 상한가 나왔지만은 이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낙폭가드 반등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때를 타는 때에 맞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2의 비즈니스 온이 지금 보면은 뭐 대충 봐도 한 5개 이상 나와요. 뭐 시장에는 훨씬 더 많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곧 이런 모습이 보일 것이 5개가 아니라 뭐 더 되겠는데 오늘 보니까요. 어제 보니까 한 5개가 아마 곧 뒤따르면서 이런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한 5개 정도가 어저께 좀 보이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힘낼 때입니다. 더 이상 막 시장이 조종해가지고 아마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뭐 더 빠지지 않을 뿐 아직까지 뭐 시장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 못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종목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종목이 발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종목이 스스로 발굴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 많이 걸려요. 한 2, 3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예, 뭐 이격 나면 팝니다. 이격이 크면은 팔고요. 뭐 근데 이제 나중에 더 갈 수 있다면 가져가라고 하고요. 이제 방향은 제시를 해주죠. 조정은 하지만 더 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손구쳐가 상치면 이런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난 거 아니잖아요. 더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실 분은 그냥 가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이격이 클 때는 챙깁니다. 챙기실 분은 챙기고 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방향을 제시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더 크게 한번 모험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줄 때 일단 먹고 갈 것인지 그 결정하면 되거든요.
몇 주 안 돼요? 몇 주 안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뭐 팔고 간다 아니면 이끌고 간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제 몇 주, 뭐 아니면은 좀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렇겠는데 뭐 몇십만 원 살 수도 있고 몇백만 원 살 수도 있고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작은 누구나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시작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작기 때문에 때리고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날 때 챙기면서 가겠다면은 뭐 몇 주 안 되려 챙기면 가면 되고 그리고 또 작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보면 되잖아요. 크게 막 아주 크게 가실 분은 크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 안 되는 것이 만약에 뭐 그게 몇 주 안 돼 가지고 한 100만 원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더 크게 키워 가지고 그죠? 1000만 원 만들면 되잖아요. 쭉 만약에 10배 간다면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또 그런 10배 가면 나중에 1억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게 이제 그리고 뭐 잘라 먹으면서 가도 돼요. 수익 어차피 조종이라면 한번 자르고 또 조종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목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 종목도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나가고 이거는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시간 있죠. 시간 속에서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구간들,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투자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뭐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키워도 되고요. 잘라먹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건 규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는 사실 고생이거든요. 좋은 날은 별로 없어요. 고생만 진탕하다 짧은 시간에 팍 오르고요. 그래서 전체 100% 기간 중에 80%는 고생이죠. 20% 기간에 다 오르고 그러한 곳인데 이제 그러한 곳에서 근데 이제 고생은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막 고행하듯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 참으라면 이건 고행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막 죽을 듯이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기까지 이런 조정은 나 너무 고행이다면 한번 잘라가고요. 그리고 뭐 내가 저기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들고 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무 짧은 등락 요거 맞추겠다고 막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길게도 가져가 보고 잘라 먹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팔 때도 이유가 있고 매수할 때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매수할 때 어떤 그러한 부분과 팔 때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잘 되어지고 어떤 것은 지금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어지고 또 그것을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따라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서 살 수 있어야 되고 팔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이 가장 잘 할 수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길게 가는 걸 인내심은 좋아가지고요. 잘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마디마디 적절하게 잘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다 개성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네,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잘 다룰 수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가 왔는데 뭐 혹시 뭐 내가 지금 기회는 좋은데 막 사실 종목을 이렇게 내가 지금 다루거나 이렇게 발굴해 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같이 하면 좋습니다.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러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시고요. 매도라든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하느냐 이런 것들도 알아가시고 또 지금 상당히 기회가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로 매수해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있죠. 아직도 저기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술주의 앞에서 올라갔던 거
이런 거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뭐 나타 카카오 이런 것들 있죠. 상당히 올랐잖아요. 반등은 오겠지만은 이미 이렇게 올라간 거고 지금 이 종목 차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차례가 이런 차례가 오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이런 차례가 오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기 뭐 앞서 있었던 카카오, NC소프트도 그렇고요. 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LG화학이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포트폴리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종목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빨리 바꿔줘야 되니까 오셔가지고 정비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주말인데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살아나니까 좀 다행스럽네요. 다음 주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뭐 우량주라는 말에 물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없거든요. 종목 발굴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제 삼성전자 국민들이 다 아는 주식이고 하니까 그냥 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묻어 보는 거죠. 삼성전자인데 사람 잡겠어? 설마 하는데 삼성전자도 사람 잡잖아요. 물론 길게 보면은 아주 길게 보면 삼성전자도 살아납니다. 근데 이런 조정이 있어도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감당 못해요, 이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를 종목이 있다는데 굳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조정할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나는 장기로 본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내가 장기로 가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해야지 물렸기 때문에 장기로 들어가는 거 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물렸기 때문에 장기로 보는 사람은요 나중에 다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막바지 가가지고 고생만 진탕하다 막바지에 정말 이게 끝까지 차오르거든요. 인내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팔게 돼요. 그리고 또 저기 꼭지를 잡겠죠. 판 종목 올라가고 그게 이제 엇박자 나면서 망한 주식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차라리 장기로 가실 분들은요 이렇게 갈 수도 이런 조정이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 각오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빨리빨리 교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번 조정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큰 추세를 따른다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막 어떻게 대응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보다는 결과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저녁이 되겠네요. 월요일 저녁 시간 되시는 분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